자, 이충훈 박사님을 다시 모시고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과연 저들이 연방제 개헌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걸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알고, 두 번째는 뭐냐? 학자들이 아는 거예요. 학자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말을 현실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국제 정치학의 제1인자 되신 이충훈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계속 떠든 것처럼 과연 저들이 70년, 남노당 이후로 70년 동안 준비해온 그 낮은 단계 연방제 개헌이거든요. 근데 꼭 이름을 낮은 단계 연방제 아닐지라도 뭐 사회주의일지라도 비슷한 것도 쟤들이 개헌을 시도를 할 것 같습니까? 학문적으로 보면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포기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예, 제가 여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네. 오늘은 100%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님이 성경 가르칠 때는 듣는 부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국제 정치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100% 알아들은 날인데, 제가 우리 목사님의 이 설교를 조금 이렇게 이쁘게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고 말씀드릴 텐데, 제 강의를 듣는 미국에 있는 제 딸의 친구인데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한마디만 해주라는데 그건 뭐냐면은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그냥 얻었다가 아니라, 물론 목사님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그 미국 국민이자 한국인인 사람이 미국이 일본의 핵폭탄을 떨기기 위해서 그때 비행기가 B-29라는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까지 미국에서 못 날아와요. 하와이에서도 일본까지 못 옵니다. 그래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섬을 점령을 해야지 그 비행기가 핵폭탄을 싣고 거기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티니안 섬이라는 섬인데 그것까지 오기 위해서 미국이 섬을 하나 둘 이렇게 뺏어갖고 오는데 티니안 섬이라는 섬에 왔을 때 B-29가 핵폭탄을 싣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까지 할 때 15만 명의 미군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냥 거저된 게 아니라 이 놀라운 희생과 이거에서 이제 핵폭탄을 떨겨낼 수 있었다는 말을 목사님한테, 뭐 목사님 다 아는 거지만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 거가 이제 다 맞는데 아까 조금 하나 실수하신 분만 제가 잡겠습니다. 소양강댐, 팔당댐 이런 게 다 합치면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크다. 원자력 발전소, 고려 원자력 발전소 지금 없애려는 거 있죠. 그거 하나가 소양강댐의 100배입니다. 전기 발전량이.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고려 원자력 발전소가 1년에 35,000 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소양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댐인데 그게 350 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35,350이니까 그래서 이 원전이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수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원전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이제 기술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고. 근데 그놈을 지금 에너지가 날아가는 것이죠. 그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구나. 여기 얘기할 때 한국이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좀 이상하다. 이 사람이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언젠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1919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임시정부 만든데 임시정부 그때가 우리나라의 효시야라고 했는데 그 말에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정은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만든 날이 1948년 9월 9일입니다. 야 이놈아, 1948년 9월 9일이지 무슨 1919년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삐끄덕하는 에라가 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에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거가 애초부터 안 되는 거예요. 되려면은 이해하고 성질이 같아야 됩니다. 성질. 그러니까 이 나라도 이 북쪽도 성경책 들고 다녀도
절대로 감옥 갈 일 없고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감옥 갈 일 없고 나는 김일성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믿지 그래도 깜빵 갈 일이 없으면 연방제 됩니다. 근데 이제 조그만 나라는 연방제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색깔이 다르면 연방제를 원천적으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봤자 국제정치 이론적으로는 꽝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는데 제가 요새 목사님들이 이승만 박사를 정말 연구를 잘하고 한국 현대사를 연구를 잘합니다. 우리 그 중에서 한국 현대사의 1인자가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승만 박사 연구하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 정도면은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이 봤을 때 영어로 말하면 God sent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고시라고 있죠. 뭐라고 그래? 부쿠시스 해가 과거 시험. 과거를 몇 번 떨어졌는데 어떤 인간이 이 사람이 공부를 못해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제학당에 들어가서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 6개월 후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영어 선생. 그 사람이 머리가 나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승만 박사가 29에 미국을 갔는데 29에 미국 가기 전에 감옥에서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거를 박사 받은 후에 읽었는데 뭐 이렇게 잘 썼어 하고서 이 사람이 언제 쓴가를 봤더니만은 29살 때 감옥에서 쓴 거더라고요. 저는 박사를 받아왔는데도 그 정도를 못 쓰는데 이거는 배우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해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목사님이 공부를 안 하고 아는 거가 무지하게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끝발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발로 아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느끼고 있고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하나 읽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다 거기에 밑에서 불을 질러서 그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미국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국제문제연구소가 한국 사람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봤는데 92%가 91%가 한미동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제 너네 방위비 분담금 5조 내놔 5조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1조 5천억을 달라고 했는데 한국이 못 주겠다 그랬습니다. 작년에 못 주겠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뭐 그것만 내 하고서 그 대신에 한 달을 바꿨습니다. 한 번 정하면 5년 동안 내게 돼 있는 건데 미국이 1조 5천억으로 올려주고 5년을 그렇게 내면 어떠냐? 그러니까 작년에 1조 5천억을 우리가 내기로 했으면은 2025년에 그때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조 5천억으로 올려주질 않고 1조 이상 못 줘. 그래갖고 미국이 오케이 알았어 하고서 그 대신에 매년 얼마씩인가를 결정하기로 해. 그걸 우리가 받아줬는데 1년 딱 되는 날 미국이 5조 내나 그랬습니다. 5조 내나.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신문들, 모든 방송들이 이 트럼프 깡패 같은 놈을 봐라. 이게 동맹국이냐? 이렇게 영어로 익스토티브라고 그럽니다. 깡패 같은. 여기 영어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런 깡패 같은 해가지고 우리나라 신문에 전부 그렇게 났습니다. 그게 지난 6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미동맹을 파탄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 6월 말에 바로 작년 12월 달에 조사했던 걸 그대로 조사를 했는데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가 9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들 5조 달라고 그러는 거 모르니? 근데 거의 90%가 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돈을 달라고 윽박 질렀는데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깡패처럼 그랬는데 그래서 확 내려갈 줄 알았는데 한국 국민들의 이 한미동맹 지지도가
1% 내려간 거예요. 91, 90이니까. 그래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너네들 모르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잘 알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잘 알고 있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전부 90% 한미동맹 중요해. 그게 뭡니까?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가 맞는지 다 아는 겁니다. 아무리 방송이 이거 뭐 미국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는 돈만 하는 깡패고 그래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 이제 그거는 우리 국민 상식이 된 겁니다. 그거를 만드는데 뭐 다 이렇게 기여를 하고 그런 것이죠. 예. 제가 그래서 그 돈 5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이렇게 뭐 이거저거 뒤지다가 미국이 한국 전쟁 와서 쓴 돈이 670억 달러였습니다. 그때 돈으로 670억 달러인데 그게 요새 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6,910억 달러랍니다. 대략 하면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돈으로 하면은 5조씩 160년 갚아야 될 돈입니다. 1년에 5조씩 내면 160년 갚으면은 미국이 한국 와서 쓴 전쟁 때 쓴 3년 동안 쓴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00조 정도를 지금 돈으로 800조 정도를 미국이 써서 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나라 자유민주 국가가 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 했다는 거가 거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를 독립시켜 준 거가 미국의 핵폭탄. 그렇지만은 핵폭탄을 나를 수 있는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15만 명이 전사했고 그리고 한국 와서 지금 우리 돈 8천억 원을 써가 8천조네 조. 그러니까 5조 곱하기 160하면 8천 나오죠. 그 돈을 써서 이 나라를 구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힘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몫으로 구하고 미국이 그러는 것이죠. 이제 너도 잘 살잖아. 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잖아. 실제로는 제일 잘 살잖아. 그러니까 좀 너도 힘 좀 써봐. 그러는 것이죠. 박수. 박사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재작년에 1조 5천억을 달라 그랬죠. 우리나라 미국이 돈으로. 네. 1조를 우리가 내고 있었는데 네. 50%만 올려줘. 그 1조 5천억으로 하자 그랬는데 1조 5천억 주면 5년 동안 말하지 않겠다. 그렇죠. 작년에 만약 2019년에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은 2020, 21, 22, 23 하고 5년 동안 1조 5천억 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그때 미국하고 또 다시 해서 미국이 뭐 2조 달라고 그랬지 그때 모르죠. 그때 가면 트럼프가 바뀌니까 또 대통령도 또, 바뀔 거고 또 깎아줄 줄도 모르지.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도 있고 뭐 또 북한이 그때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돈 좀 그렇지. 내려달라고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문정인을 비롯한 외교팀들이 세상에 그걸 거스리고 못 주겠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작년 2월 28일 날 참.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회담했죠. 네. 그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하고 하노이에서 북한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그것도 망상이죠. 망상. 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욕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 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노이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면은 북한에 돈을 많이 대줘야 될 텐데 그거 우리가 다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미치겠네. 바로 바로 두세 달 전에 미국이 5천억만 올려줘 그랬는데 그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북한에 그러니까 미국 사람 말로는 100조 대주겠다고 그랬답니다. 100조. 그러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무능하다기보다도 외교가 꽝입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1조를 돈을 이제 1조만 준다 했는데 그 미국이 좋다. 그럼 1조만 내고 해마다 새로 협상한다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나라가 T-50이라고 우리나라 전투기 있잖아요. 연습기. 이걸 미국에다 50대 8기로 돼 있었는데 네네. 미국이 안 사줘 버리죠. 안 써주죠. 사실 그것만 만약 그때 1조 5천억 달러 그때 우리가 오케이 하고 줬으면 그렇죠. 그 돈이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미국한테 다시 우리한테 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건 말이죠. 미국이 왜 5조를 달래냐? 그거 5조가 맞아요. 달러로 50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금년도 국방비가 7,500억 달러입니다. 7,500억에 5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는 그냥 기분이 나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돈을 다 내라가 아니라 그 동맹은 그 기분이에요. 기분이 좋으면은. 맞아. 그래서 일본이 죽을 힘을 다해서 미국한테 아양을 떠는 겁니다. 미국이 영국은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뭐 무슨 그 얘기하다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무기나 맘 놓고 만들어도 미국이 화 안 내는 나라가 영국 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그 자격을 거의 획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너랑 같이 해. 한국 너 쌈도 잘하고 너 괜찮은 나라 같아. 너 북한도 막고 중국도 좀 막아줘.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다 하는 거예요. 일본이.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일본이 군함 한 척 싸우면은 군국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 군함 살 수 있는 근거를 대주고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네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완전히 농업 국가로 미국이 그 일본은 헌법에 우리는 전쟁을 하지 못한다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력을 갖지 않는다. 맞지. 국가 수단으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라고 돼 있는데 한국 전쟁이 나는 바람에 미국이 야 너 군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일본 군대를 만들어 줬습니다. 북한 때문에 일본 군대가 쭉쭉쭉쭉 느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커가지고 중국을 미국이 막으려고 그러는데 한국을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말 안 듣거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완전히 끝까지 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2차 대전 이전에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함 한 척 싸울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는데 그 근거를 우리가 다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못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군사 무기 있잖아요. 군사 무기를 외국에다 우리 많이 팔잖아요. 갖다 팔죠. 예, 그다음에 뭐 K9 그 자주포도 팔고. 인도에도 이번에 50대 팔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달라는 돈을 주면 수백 배가 우리한테 오는데.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군사 무기 만들어 외국 팔 때는 미국의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미국이 허락 안 해주면 절대 못 팔죠. 잠수함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뭐 미국이 고약한 나라라서 결제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군사 기술 우리가 만드는 무기의 압도적인 다수가 미국 기술입니다. 다 미국까지 100%. 그래서 미국이 그거는 미국의 적국에 팔지 못한다라는 그 원칙이 있어서 허락을 받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얘는 못된 놈이라서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기술이 그러니까 아까 T-50이라는 그 비행기도 로키드 마틴의 기술입니다. 그렇지. 그걸 우리가 조립해서 뭐 다른 나라에 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웃기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공중급유기를 사왔습니다. 공중급유기가 뭐냐면은 뭐 제가 공중급유기가 있으면은 미국이 그 선 뺏으려고 15만 명씩 안 죽어도 됐을 거예요. 그때 있었으면은. 그렇지. 왜? 날아가다가 하늘에서 기름 넣어주면 되니까. 그런 비행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우리 거 사줘 하고서 이렇게 냈습니다. 유럽이 우리 거 사줘 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유럽 비행기는 22대의 기름을 넣어줄 수 있대요. 미국 거는 19대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유럽 걸 사버렸습니다. 미친놈들에게. 박근혜 때. 개자식들 완전히. 그래서 미국이 기분이 우울합니다. 그거 22대하고 19대가 뭐가 차이가 난다고. 미친놈들이. 그래서 우리가 유럽 거를 사오는 겁니다. 미국 거를 안 사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달도 안 돼서 일본도 그걸 사는데 전부 미국 걸 사줬습니다. 누가 이쁘겠어요 그러면은?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이렇게 뭐 아니 그건 또 지금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도 아닙니다. 이러면 또 뭐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이 막 욕할 거야. 왜 그 사람 비판하느냐고. 근데 뭐 사실이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뭐 나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F-15라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전투기입니다. 그거 사올 때도 플란서째 사야 된다고 얼마나들 난리쳤는 줄 아세요? 미친놈들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을 졸입니다. 참. 프랑스 비행기 사오면은 전쟁 나면 프랑스가 부품 대줄 것 같아요? 맞지. 그러고 프랑스 거 산다고 그러고 바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조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보다 보면은. 기가 막혀. 문재인 이놈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나는 죽이라 소리 안 했어. 나는 그런 말을 못 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목사님 그런 말 하시지 마시고
아이고. 죽이기 전에 8월 15일 날 나오면 돼요. 전 국민이 8월 15일 다 뛰어나오면 돼. 그 문재인 안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나와서 인류사적인 혁명을 완수합시다. 이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